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주가 조작에 대한 엄정 대응 강조해온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주 자신의 SNS에 한 기사를 공유했습니다. 주가 조작 근절 대응단이 경제 전문 일간지 기자들의 선행매매 정황을 포착하고 해당 언론사를 압수수색했다는 KBS 단독 보도 기사였습니다. 오늘은 이를 특종 보도한 KBS 송수진 기자, 주가 조작과 자본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추적 보도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송수진 기자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송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을요. 저희가 특정 기자를 또 우리 프로그램에 모시니까 너무 영광입니다. 여튼 고생 많았어요. KBS의 대표 시사 프로그램 아닙니까? 제가 더 영광입니다. 너무 잘 이렇게 또 좋게 평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아니 뭐 서로 좋은 말 하러 나온 건 아니니까. 네네. 자,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SNS에 송 기자 기사 공유했습니다. 대통령이 내 기사를 왜 이랬지? 뭐 어땠어요? 기분이 솔직히 처음에. 이거 뭐지? 이거 뭐지 하는 생각 들었고요. 예, 예. 사실 일주일쯤 전에 예. 제가 쓴 기사를 한 번 더 공유한 적이 있었어요. 아, 대통령이? 네네. 그때는 주가 조작을 신고한 내부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네. 그 포상금 기사를 공유를 하면서 확실히 포상금을 지급해야겠죠라는 메시지를 올리셨어요. 예, 예. 그래서 사실 이번 그 한국경제 기사 공유는 제 개인적으로는 일단 두 번째였죠. 아, 그렇군요.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네. 많이 본 거는 요번 네. 공유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한 번 일어나기도 어려운 일인데 사실 이게 네. 두 번이 일주일 상관에 지금 벌어져서 사실 좀 얼떨떨하기는 했는데 한편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은 네. 그만큼 지금 우리 정부에서 주가 조작 폐가망신, 이른바 주가 조작 폐가망신으로 불리는 어떤 주식 시장의 어떤 공정한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의지가 네. 매우 강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공정한 질서를 세우겠다 이런 의지가 강한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 제가 아까 오프닝 멘트에서 뭐 주가 조작과 자본시장 교란 행위 추적 보도 이어오고 있다고 짤막하게는 얘기했는데 어떤 취재 최근에 좀 해왔어요? 요 취재 말고도 좀 약간 통과를 해서. 네네. 제가 사실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기자였는데요. 네. 2021년 정도에 그 시사기획 창이라는 저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네. 코스닥 개미귀신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처음에 만든 게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게 무자본 M&A 업자들의 얘기였거든요. 네네. 코스닥 개미귀신 시리즈를 3편 정도를 방송을 했는데 그때 이후로 좀 우리 자본시장의 어떤 질서, 공정함, 어떻게 하면 소액주주들이 좀 피해를 덜 볼 수 있을까, 이런 문제에 좀 천착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다행스럽게도 이제 경제산업부에 배치가 되면서 작년에 기자 선행매매 보도 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대기업들 문제도 좀 집중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특히 SK 최태원 회장의 일감 몰아주기 문제, 네. 이른바 V 프로젝트라고 불리는 문제인데요. 네. 요건도 보도했었고, 그다음에 CJ 프레시웨이라고 CJ 그룹의 식자재를 공급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네. 이 회사에서 기부금 형태로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사실이 포착이 돼서 요 내용도 한번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 지금 말한 CJ하고 SK 이거는 우리 프로그램으로 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9시 뉴스 아이템으로 한 거예요? 네, 9시 뉴스 아이템으로 했고 한 번 나갈 때 다 담을 수는 없어서 내용을요. 2번 정도씩 했던 것 나눠서? 같습니다. 네. 취재를 제대로 하셨구나. 자, 역시 우리 송수진 기자 상당히 고참 기자인데 이제 후배들이 이게 교감으로 좀 삼아야겠다는 내가 생각이 드는데, 자, 최근에 취재한 요 내용들을 좀 본격적으로 살펴볼게요. 경제일간지 한국경제입니다. 그 본사를 주가 조작 근절 대응단이 지난주에 압수수색했고 이를 송 기자가 단독 보도했습니다. 내용을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주가 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이라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에 출범한 조직인데요. 사실 생소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구성이 돼 있냐면 금융위원회,
그다음에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이렇게 세 곳의 기관이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왜 여기가 생겼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사실 자본시장 관련된 여러 가지 주가 조작 범죄의 경우에는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한국거래소에서 일단 이상거래 심리 보고서라는 걸 작성합니다. 이걸 작성한 다음에 이걸 금융감독원으로 보내거든요. 네. 금융감독원에서 실제 조사를 했는데도 혐의가 확실하다라고 보여질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로 보냅니다. 이렇게 거래소에서 금감원, 금감원에서 금융위로 가는 기간이 네. 길어도 너무 길다는 거죠. 이 사이에 사실 문제되는 종목들은 문을 닫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주주들은 지칠 대로 지치고요. 대응이 느리다.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시간을 빨리 한번 단축을 해보자라는 네. 취지에서 출범을 한 것이 대응단인데요. 이 대응단이 한국 경제를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혐의는 기자 선행매매 혐의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선행매매에 대해서 네네.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요. 그래요. 예. 이게 영어로 프론트 러닝이라고 하거든요. 앞서 나가서 달린다라는 뜻인데 한마디로 시장에 공개되지 않은 어떤 미공개 정보를 가지고 그걸 미리 입수해서 주식을 사고 그 정보가 시장에 풀렸을 때 많은 그 뭐 추경 매수 세력이 들어오면 사실 네.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네. 주가가 올라가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팔아서 시세 차익을 남기는 일종의 부정거래 행위를 뜻합니다. 근데 이런 선행 매매에 기자들이 연루돼 있다는 것이 네. 주가 조작 합동 대응단의 지금 조사 결과인 것이죠. 지금 한국경제의 경우에는 네. 5명 정도의 기자가 네. 이 기자 선행 매매를 한 것으로 지금 대응단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조사 단계여서요. 구체적인 내용은 좀 더 있어 봐야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일단 뭐 혐의가 뭐 확정되고 그런 건 아니고 네네. 이제 뭐 조사 어떻게 보면 이제 사법경찰권이 있기 때문에 뭐 수사라고 해도 크게 저기 무리는 없죠. 네네. 금융위원회가 압수수색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예, 예. 자, 수사를 하고 있는 거고 기자들이 어떤 특정 주식 이제 띄워주는 기사 쓰고 주가 오르면 선행 매매하고 적당할 때 차익 챙겨가지고 빠지고 뭐 이랬다는 건데 그렇다면 요번 사례만 봤을 때 요 세 기관의 합동단이 봤을 때 대체 얼마나 수익을 봤다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까? 계략적으로 네. 모두 5명의 기자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추정 수익이 최대 수십억 정도로 지금 그래요? 대응단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수십억 정도는 차익을 얻었다고 좀 자세한 내용은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 나오겠지만 네네. 그 정도 규모로 이제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또 이게 궁금해요. 이것도 뭐 또 조사를 해봐야 나올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들지만 한번 여쭤볼게요. 투자자들이 주식 관련 기사도 본인들 투자나 뭐 이렇게 할 때 주식 매매하고 이럴 때 참고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 어떻게 보면 이 기자들이 그런 걸 노렸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근데 이런 기사를 선행 매매를 위한 어떤 수법으로 활용을 했다면은 이게 주식 시장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번 사례만 놓고 본다면. 우선 그 한국경제권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 네네네. 필요가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 기자 선행 매매를 어떻게 했다는 걸까라고 청취자분들이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실 그러니까요. 수 있는데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사실 기자들이 취재를 하다 보면 기사를 쓰기 위해서 취재한 내용들을 다 정리를 해서 위에 네. 보고를 하거든요. 예, 예. 또 기사화되지 못하는 내용들도 일종의 정보 보고 형식으로 해서 저희 그 KBS 같은 경우에는 보도 정보 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기사도 쓰고 정보도 공유를 하는데 거기에다가 한경 기자들도 올린 거죠. 그렇게 올라간 정보들을 일부 기자들이 보고 주식 매매에 활용을 한 겁니다. 네. 아, 그러니까 이게 본래 그거를 취재해서 올린 기자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취재해가지고 정보 보고를 올린 기자들은 따로 있고 이걸 활용한 기자들은 따로 있는 거예요? 아니면 또 혼재돼 있는 거예요?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현재는 혼재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요. 네네. 그래서 직접 네네. 조금 더 말씀해 주면 정보 보고를 올렸다. 근데 그거를 보고 이거 뭐냐 해가지고 우리가 그럼 일종의 이게 작전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작전하고는 또 다르나요? 작전은 이른바 이제 의도를 가지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어떤 그런 주가 조작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작전이라는 은어를 작전은 조금 더 어떤 좀 더 조직적이고 어떤 뭐 이거보다는 조금 더 정밀하고 이런 그 개념인가요? 어떻게 다르죠? 요거하고 작전은? 이른바 이제 작전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주가 조작을 일컫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우리 자본시장법에서 보면 3대 불공정 거래라고 해서 네. 첫 번째 주가 조작, 두 번째는 미공개 정보 이용, 네. 세 번째는 사기적 부정 거래가 있는데요.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작전은 이제 주가 조작에 해당하는 걸로 보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번에 한경 기자들이 했던 선행 매매는 3대 부정거래 가운데서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합니다. 사기적 부정거래라는 거는 이제 네. 각종 이제 미공개 정보들을 이용을 해서 그걸 전달받은 사람들 등이 그걸 주식 매매에 이용하는 어떤 그런 행위, 정보의 우위, 정보의 비대칭성에 의해서 생기는 어떤 네. 그런 이점들을 자신의 사익을 챙기는데 활용을 한 것이죠, 기자들이. 네. 주가 조작하고는 좀 약간 의미가 조금 다르군요. 네네, 예. 다릅니다. 사기적 부정 거래에 해당하는 거였다. 그래서 네네. 어쨌든 우리 보도 정보 같은데 KBS 출신 보도 정보 같은 그 창에다가 그 정보를 취득한 사람이 올렸더니 그거를 보고 뛰어든 사람도 있고 올린 사람 중에 또 같이 하는 사람도 있고 현재로서는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좀 더 엄밀하게 보자면은 네. 또 자본시장법에 시장 교란 행위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 이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삼성이라고 한다면 삼성의 임원을 송수진 기자가 취재를 해서 네. 취재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 아직 시장에 공시되지 않은 미공개 정보를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송수진 기자는 요 내용을 정리를 해서 회사 보도 정보에 올릴 겁니다. 네네. 그러면 그 내용을 본 어떤 다른 누군가 예를 들어서 저희 부서의 팀장이나 부장은 저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은 사람이 되거든요. 네네. 또 예를 들어서 그 부장이나 팀장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 또 다른 전달받은 사람들이 생기겠죠. 네네. 이렇게 2차 전달받은 사람, 3차 전달받은 사람에게는 적용할 수 있는 혐의가 바로 시장 교란 혐의거든요. 네네. 네. 제가 처음에 이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을 매매를 했다면 저는 선행 매매를 한 셈이고요. 네. 만약에 제가 또 다른 이 미공개 정보를 또 누군가에게 전달을 해서 그분이 주식 매매 이용하면 저로부터 전달받은 이분에게는 시장 교란 혐의가 적용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절단이 좀 더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후배가 우리 보도정보 시스템에 올린 또 각종 미공개 정보를 누군가가 본 거죠. 네. 선배가 봤을 수도 있고 후배가 봤을 수도 있고 한경에 누군가가 본 겁니다. 그러면 그 누군가를 2차 정보 전달을 받은 사람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좀 더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 5명의 기자들 중에 몇 명이 그렇게 해서 주식을 매매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시장 교란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이건 좀 제가 웃긴 질문입니다만 어떤 A라는 주식이 있어요. 요 주식 사 볼까? 생각하던 차에 보도 정보에서 그걸 봤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확신이 생겼어요. 자, 샀습니다. 그러면 그게 미공개 정보라는 이유로 그게 처벌 대상이 되는 건가요? 그런 부분들이 좀 약간 그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다양한 측면이 고려돼야겠지만 여기서 네. 또 중요한 포인트는 금액 같습니다. 투자 금액이요. 네. 왜냐하면 사실 1-2천만 원 정도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해서 네. 금감원이나 아니면은 대응단이 이제 조사에 착수하지는 못하는 현실적인 상황이 그런 것까지 있습니다. 스크리닝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죠? 네, 그 금액을. 스크리닝하기도 쉽지 않고요. 네, 네. 네. 자칫 조사에 들어가는 수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더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기보다는 집중해서 지금 조사를 하길 원하는 것 같고 그래서 아까 제가 왜 5명의 부당이득을 다 합하면 수십억대라고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이 그러니까 사실 뭐 기자들이 그 정도 투자하기가 이거는 사실 네, 뭐 선을 기자들을 넘은 폄하하는 거죠. 건 아니지만 좀 이례적이잖아요. 이례적이죠. 네, 네. 예. 그래서 조사에 나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좀 비슷한 질문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 기자들이 이렇게 기사 쓰다 보면 정보를 먼저 취득하려고 그러고 뭔가 남들보다 앞서가는 기사는 미공개된 정보일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꼭 이제 주식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송 기자가 기업도 이제 취재를 한다 그랬는데 기업이 이런 계약을 좀 중요한 계약을 맺을 거다 이런 정보를 이제 가질 수도 있는 거고 아주 인수합병을 좀 큰 거를 한다 이게 상당히 호재가 될 수 있는 것들 자 그런 내용일 수도 있고 뭐 기업이 또 숨기고 싶어하는 내용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접하잖아요 기자들이 그렇다면 미리 알고 기사를 쓰는 것까지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거 정말 기사 가치가 있다 그러면 어떤 그런 것들을 기사를 쓰고 데스크도 이거는 우리 그 언론기관에서 나가야 돼 그러고 이것까지는 문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네. 이로써 시장을 교란하거나 자신의 사익을 상당히 취하거나 하면 네.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 네. 자 그런데 어쨌든 이번 한국경제 기자들의 경우에는 그런 그 시장 교란 플러스 이 정보를 활용해서 사익을 취한 이런 것이 해당됐기 때문에 지금 혐의를 받고 있고 조사 대상이 됐다. 네네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금액도 큰 것으로 추정되고요. 그래요. 억 단위 이상. 네. 그래서 아까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는데 보통 사람들이 나 이 얘기 들었는데 그래 뭐 틀릴 수도 있지만 뭐 이렇게 했던 사람하고 이거를 확신하고 뭐 상당한 금액을 한 거하고는 분명히 구분할 수 있다. 네네. 그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네. 이런 질문을 또 드릴게요. 호재성 기사 쓰기 전에 미리 주식 사놓고 기사 쓴 데 오르면 판다. 뭐 이런 건데, 야 이거를 자기네 어떤 신문을 만약에 뭐 어떤 뭐 방송에서 나갔다면 전파를 이거 사유화한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듯이. 신문 지면을 사유화했나 이런 생각도 이제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런 걸 막기 위한 내부 통제 시스템이 작동하기는 뭐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건가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사실 그 한국경제가 네. 어제 그 보도 지침, 취재 지침을 마련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네, 요 내용을 저희가 좀 참고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국경제가 굉장히 특단의 어떤 조치를 네.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모든 취재 기자의 주식을 주식 매매를 금지한다. 다만 이제 6개월 이상 장투는 장기 투자는 제외한다. 가상자산을 담당하는 기자의 경우는 코인 관련 주식을 매매할 수 없다. 이런 지침을 내놨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내부적으로 반발이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특단의 조치를 내놓은 거잖아요. 네네. 이런 자체적인 어떤 자정 노력들이 한경 안에서는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 네. 이게 문제는 이게 전체 언론계로 좀 퍼질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작년부터 제가 기자 선행매매 사건을 취재를 해오면서 연루된 언론사가 어느 곳인지를 개략적으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 언론사에서 어떤 이런 한경 수준의 매뉴얼을 지금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네. 정도의 소식이라도 들은 적은 사실 아직은 없거든요. 네, 이런 한경의 노력들이 좀 전체 언론사로 퍼져나가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또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그 자정 노력이 뭐 경제신문이면 경제신문 또 일반 뭐 방송단 방송사 이렇게 퍼져나가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신 거고 자 요번 보도하기 전에 압수수색 보도죠.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후속 보도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미 지난해 송 기자가 선행매매에서 부당 이득 취한 정황 이 부분을 또 단독 보도했던 게 결국 이 건입니까? 요건하고는 좀 다른데요. 다른 거예요? 그건 네. 뭐예요? 이번 보도는 주가 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의 어떤 조사 내용을 제가 보도한 내용이고요. 네. 작년에 처음으로 기자 선행매매 관련된 사건을 다룬 거는 금융감독원의 특사경 조직이 있습니다. 네네. 남부지검으로부터 지휘를 받아서 관련된 내용들을 수사하는 그 기관이 있는데요. 네. 여기에서 기자 선행매매 사건을 포착을 하고 수사를 계속 해오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초 보도가 7월쯤에 시작이 됐고요. 이 관련된 내용을 금감원 특사경에서 작년 말에 한번 보도 자료를 정리해서 발표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 내용을 보면 모 경제지의 전직 기자가 기자 선행매매 수법 등으로 120억 정도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그래요?
네, 특사경 그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외에도 특사경에서는 지금 2-3건 정도의 기자 관련된 사안들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한경건까지 포함을 하면은 적어도 알려진 것만 3-4건 정도의 기자 관련 조사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요. 자, 한국경제본사 압수수색 그 송수진 기자 보도 지난 5일에 KBS 9시 뉴스에서 나가고 이틀 후에 한국경제가 조간지면 1면에 사과문 실었고 이어서 그로부터 이틀 후인가요? 김정호 한국경제사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지금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파악된 바가 있어요? 지금 이제 압수수색을 마쳤기 때문에 압수된 내용들을 분석을 하고 있는 단계일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어떤 정보 보고들이 올라왔는지 그 정보 보고와 그다음에 한국경제가 출고한 기사 간의 연관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걸로 보입니다. 네. 아까 송 기자가 얘기하다 시사기획창 프로그램 조금 어떻게 보면 본인이 잘 그전에는 몰랐던 주제를 막 공부하면서 취재를 했을 것 같은데 네네. 이제 주식에 대해서 조금 많이 알게 됐습니까? 어때요? 요즘은? 주식은 정말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그래요? 생각만 지금 더 강해지고 있어요. 그래요? 네네네. 네. 이런 얘기 안 해요? 막 이런 취재하고 보도하고 막 특정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송 기자 어떤 주식 사야 돼요? 뭐 이런 질문 안 해요? 그래서 뭐 사야 되는데 이런 질문을 친구들이 자주 하기는 하는데요. 제가 그걸 알면 사실 기자를 하고 있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 기자들이 취재를 하면서 얻게 되는 정보가 있는 것도 사실이어서 네. 적어도 제가 이 경제산업부에서 금융 담당 기자로 일을 할 동안은 주식 매매는 좀 접어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이런 질문을 드리면 2,500선 있던 코스피가 이제 2배 넘게 뛰었고 코스닥도 1,000포인트 넘었습니다. 젊은 층 가운데 비투하는 분도 늘었다고 하고 뭐 리딩방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사실 그 자본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은 네. 바람직한 현상 같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또 명심을 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 주식 매매를 할 때 보면 늘 이성과 감성이 싸우는 것 같거든요. 네. 이성과 감성 그 어느 지점에서 우리가 투자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을 이제 실행을 하는 것인데 요 판단 과정이 무척 정교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감성 투자라는 말씀도 하시고 또 이렇게 코스닥 코스피가 상승장이니까 내가 가진 주식도 오르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어떤 희망, 막연한 기대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 돈은 너무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따져보고 또 따져보고 도대체 이 회사는 뭘 하고 있는 회사인지 내세우는 신사업은 정말 유망한 사업이 맞는지 최대 주주는 뭘 했던 사람인지 이런 거 좀 꼼꼼하게 따져보고 투자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신중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고 맞습니다. 이 대통령이 주가 조작하면 패가 망신한다 이 얘기 뭐 여러 차례 했는데 시장 교란행위 엄단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송수진 기자는 좀 이와 관련한 어떤 제도적 한계도 있다 이런 취재를 했다고 들었어요. 어떤 내용이에요? 제도적 한계가 있다는 것은 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이 출범한 데서 알 수 있듯이 네. 자본시장의 각종 불공정 거래 행위들이 무척 많이 발생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의가 바로 세워질 때까지는 너무 긴 시간들이 걸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긴 시간을 어떻게 하면 단축할 수 있을까 문제가 나서는데 주가 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은 한시적인 조직이거든요. 언젠가는 없어질 수 있는 조직이라는 네네. 뜻이죠. 그래서 합동 대응단과 같은 어떤 조직을 좀 상설화 할 수 있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SEC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인데요. 네네. 이곳이 굉장히 그 주가 조작 혹은 미공개 정보 이용에 대해서 엄단하는 조직으로 아주 이름이 높거든요. 네. 가장 자본주의가 발전한 곳이 미국 아닙니까? 그 미국의 자본주의를 수호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곳의 여러 가지 앞선 제도들을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이식해올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포상금 같은 경우도요. 네. 주가 조작 혹은 미공개 정보 이용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내부에서 어떻게 판이 굴러가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깥에 나와서 한마디 해주는 것이 바깥에서 아무리 뭐 공시 뒤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훨씬 효율적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포상금을 굉장히 한도 없이
가령 환수하는 부당이익의 30%까지 지금 SEC는 주고 있는데 이런 제도들 우리도 좀 도입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지금 형법으로 자본시장법을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부부 사이에 미공개 정보가 이제 전달되고 전달받은 정황이 있더라도 네. 언제 몇 시에 어떤 방식으로 전달을 했다라는 것이 증거로 입증이 돼야만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LG 그 맞사위로 알려진 윤관 씨와 네. 그다음에 구현경 씨가 미공개 정보 이용 사건으로 1심 재판을 받았거든요. 네. 거기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 결과는 윤관 씨가 투자 정보를 부인인 구현경 씨에게 전달했다는 것이었거든요. 재판부는 어떻게 봤냐면 전달을 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사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부부 사이에 모든 대화가 기록으로 남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네. 이런 한계들이 분명히 우리 자본시장법 그리고 형법상에 존재를 하는 것 같거든요. 이 내용들을 미국은 어떻게 풀고 있냐면 일단 민사로 시작합니다. 네. 민사로 시작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돈, 부당이득을 거둔 것만큼 환수하는 게 먼저가 되는 거죠. 네네. 돈 문제를 먼저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할까요? 돈 문제를 먼저 네. 뭐 규명해내고 네, 그래서 네. 뭐 환수도 해내고 네. 예, 예. 민사는 사실 형법에서는 누군가를 인신을 구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우 엄격하게 모든 증거들이 입증이 돼야 되거든요. 네네. 그런데 민사로 갈 경우에는 실제로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 집중할 수 있단 말이죠. 네. 자본시장 관련된 문제는 결과적으로 돈의 문제지 않습니까? 돈이 가장 약한 고리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법 체계 개편이 좀 뒤따라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요. 근데 궁금한 게 아까 뭐 미국 같은 경우 뭐 환수액의 30%까지 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사실 그게 가장 최근에 저희가 취재한 내용인데요. 네. 우리는 한도가 일단 30억으로 돼 있는데 올해 예산이 4억이었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해당 보도가 저희 KBS에서 일단 지적이 된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 내용을 SNS에 공유를 했고 그다음에 금융위원회 2억 원 위원장이 네. 우리도 미국처럼 미국과 비슷한 방식으로 한도 없이 네. 일종의 펀드를 조성해서 거기에서 지급을 함으로써 주가 조작에 대한 그 어떤 내부 고발 활성화하겠다 이런 네. 계획을 최근에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자, 취재하다 보면 금융사기, 금융범죄 피해자들 만날 텐데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어떤지 시간 관계상 제가 마지막 질문 드리는 거예요. 그 피해자들 만나면 어떤지. 그래서 이 취재를 쭉 해오면서 자 청취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요 얘기는 한 말씀 드리고 싶다는 얘기까지 엮어서 그렇게 한 말씀 해주세요. 사실 내 돈은 되게 소중한데 네. 이 돈을 어느 종목에 투자할지 결정하는 건 전적으로 저희의 판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판단의 그 근거들을 좀 네.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도 사실 제가 어떤 한 동전주, 이른바 동전주의 피해를 본 그 주주를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도 투자 당시에는 굉장히 유망하게 봤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최대 주주가 누구인지를 좀 더 살펴봤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신중한 투자, 제대로 알아보고 하는 투자가 어느 때보다도 지금 이 코스피 불장에서는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혹시 제보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저희 네. KBS로 꼭 부탁드립니다. 이 각종 불법 리딩방 이런 제보들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KBS에서 지금 그 취재 탄력이 붙었고 또 우리 경제산업부의 송수진 기자 있으니까 꼭 하실 말씀 있으면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보도본부 경제산업부 송수진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편지 왔습니다.